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면은 복권을 사십니까? 보통. 응가꿈. 은가꿈, 응가꿈. 예. 용꿈, 돼지꿈. 꿀꿀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게 이제 돼지 꿈을 꾸면은 복이 들어온다 하는데요. 자산 축적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 돼지입니다. 전시. 예, 영어로 하면은 PIG. 실질적으로 자본을 넣어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슨 상품을 사야 할지, 어떤 자본을 가져야 할지 이런 쪽 이야기인데요. 그게 PIG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가장 중심이겠습니까? 자본. 그렇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중심은 자본입니다. 아, 당연한 거를 예,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쭉 보시면은 자본을 위한 인프라들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 자본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서 좀 더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까 하는 쪽으로 국가의 체계가 잡혀 있고 국가의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지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가 마련해주는 시스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는 자본 이것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토마 피케티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PIG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펜션, 연금입니다. 연금.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도 펜션, 그다음에 퇴직연금, 연금저축도 펜션입니다. 그다음에 펜션을 또 다르게는 팟,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축적하려면 뭔가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죠. 그 항아리 중에 어떤 항아리를 가질 것인지, 흙으로 된 항아리를 가질 것인지 하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펜션이라는 팟을 가지고 그 안에 돈을 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자본을 넣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금보다는 자본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그 자본을 넣되 어떤 자본을 넣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인컴 자본입니다. 그래서 G가 글로벌이고요. I가 이제 인컴입니다. 그래서 PIG인 것이고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연금이라는 항아리 속에 글로벌 인컴 자본을 집어넣는다는 것. 예,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필 why 펜션, 왜 하필 펜션인가 하는 것, 그걸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도대체 왜 인컴 자산인가 하는 것이죠. 인컴 자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컴 자산도 있는데 왜 글로벌 인컴 자산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 퀘스천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운용할 때 아까 물가라는 것이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가라는 것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자본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죠.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을 쭉 한 해 동안 합쳐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에 같이 합산을 해서 그래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자나 배당을 받는데 세금을 30%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아까 조그마한 부분 360만 원, 70만 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다. 자산 관리에 아주 좋은 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은 절약하는 그런 금융 상품을 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절세. 그게 연금입니다. 왜 연금은 세금을 저렇게 절약해 주겠습니까? 세금을 저렇게 깎아 주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 돈 많이 거들라고. 세금을 덜 받으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손해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 해놓아야 이 국민들이 70, 80이 되었을 때 국가가 보조를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는 이것은 투자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연금이라는 것을 준비를 안 하는데 세금 면에서 저렇게 혜택을 주네 하면은 사람들이 연금을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면은 이제 딱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55세 전에 찾으면은 페널티도 주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이제 당근과 채찍인 것이죠. 그 두 개를 주고 이제 펜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 해서 70, 80대 가서도 국가가 복지 지출을 덜 할 수 있으면은 저게 훌륭한 투자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저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은 여러분들 소득에서 빼줍니다. 네,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소득공제입니다. 퇴직연금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라고요. 여러분들이 IRP나 연금저축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듣긴 들어봤어요. 네.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자산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네. 무조건 저 비클에 넣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IRP. 예, IRP나 연금저축. 저는 인데- 처음에 이 단을 처음 봤을 때는 예. 또 어디서 만들어낸 사기 같은 건 줄 알고 예, 네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네, 아유, IRP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 P자가 무슨 약자이겠습니까? 펜션.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IR은 individual, 개인들이, Revenue. R은 retirement. 예, 개인 그게 IRP인 것입니다. 음. IRP는 이제 단기 근로자라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에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시면은 9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것에서 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납입한 금액의 13.2%나 16.5%를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소득 공제해 주죠. 세액 공제해 주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IRP나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넘어서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뭐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생기더라도 거기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혜택이죠. 그래서 세액 공제, 비과세, 소득 공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율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율과세는 여러분들이 찾을 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세금의 세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찾을 때 5.5에서 3.3%로 과세합니다. 60대는 5.5, 그다음에 70대는 4.4, 80대 이상에서는 3.3% 해서 세율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늦게 찾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저율과세라는 게 제가 넣어놓은 연금을 다 찾을 때도 원래는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낮게 해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계좌를 관리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 발생하면은 얼마 배당이 발생했습니다. 배당 소득 얼마고 그 나머지 얼마를 입금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발생하면은 그냥 배당이 발생하고 그게 바로 연금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세금을 내느냐? 여러분들이 그렇죠. 돈을 찾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 뒤에 찾는다고 하면은 30년 동안 배당이 계속 발생해도 세금을 안 때려요. 안 때리다가 30년 뒤에 돈을 찾을 때 그때 세금을 5.5, 4.4, 3.3 이렇게 세금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매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한 번 때려주는데 그것마저도 더 싸게 해준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계좌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이득이네요. 그게 과세 이연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연기해서 뒤에 가서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을 때 저율과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꽤 커요.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를 떼내는데 그걸 안 떼고 또 운용을 한다는 것,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과세 이연이라는 것이 복리 효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효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되는 것이고 난주 인출할 때 이야기인데요. 예,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데 저걸 내가 원하면은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혜택 등등 해가지고 한 6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금에 관한 모든 혜택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탈 것을 택하신다면은 어떤 것을 내가 타서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펜션이라는 어떤 자동차를 택하시는 것, 펜션이라는 항아리를 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IRP나 연금저축 혹은 좀 더 여력이 되시면은 또 ISA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이 계좌를 일단 여셔가지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돈을 저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